지난 10월 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납치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방송으로 사랑받던 게임 유튜버 수탁님으로 밝혀지면서 그 충격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12월 1일 수탁님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켜고 그간의 사건 경위와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당시 라이브 방송에는 무려 3만 5천 명의 시청자가 몰릴 만큼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수탁님의 방송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문제의 피의자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2023년 3월이었는데요. 당시 수탁님이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구하기 힘든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피의자가 본인을 자동차 판매 딜러라고 소개하며 연락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사려고 했던 차량을 시세에 맞게 구매하게 되면서 첫 거래가 성사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초 해당 딜러가 차량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며 수탁님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거래에서 도움을 받았던 점도 있고 차량을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터라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피의자는 약속한 날짜보다 약 5개월이나 지나서야 돈을 갚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어렵게 돈을 돌려받은 후 수탁님은 기존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차량으로 넘어가기 위해 기존 차량 판매를 고민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차량의 히스토리를 잘 아는 해당 딜러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연락을 취하게 됐던 거죠. 이때 기존에 타던 차량은 판매를 위해 딜러에게 맡기고 다음 차량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무려 2억을 피의자에게 선지급했는데요. 피의자는 차량 리스트를 보여주며 맡겨둔 차량의 판매 대금과 선지급한 2억을 합치면 다음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피의자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간간히 연락이 닿을 때면 손골절이나 공황장애, 휴대폰 파손 같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함을 감지하고 캐피탈 쪽에 문의해보니 관련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8월부터는 직접 차량을 수소문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량을 찾았지만 상황은 더 기가 막혔는데요. 당시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 역시 피의자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준 상태였고 차를 가져가려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딜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우선 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차량은 단기간에 주행거리가 4,000km나 늘어나 있어 중고차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통 고급 스포츠카는 감가 문제로 장거리 주행을 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겪었을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은 딜러는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거나 돈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묶여있다는 식의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기만 했는데요. 급기야 돈을 돌려주겠다며 야산에서 만나자는 제안까지 했지만 장소와 시간의 위험성을 느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지금 안 받으면 영영 못 받는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가져갈 수도 있다며 압박했지만 공론화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단호하게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 피의자는 돈을 갚겠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왔는데요. 내려가 보니 딜러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목장갑과 마스크를 쓴 사람이 누워서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었는데 그 순간 피의자가 뒷좌석의 공범에게 형 이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신호를 보냈고 약 20초간의 실랑이 끝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됐던 거죠. 피의자들은 범행을 위해 각종 도구를 미리 준비해 왔으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 정도로 작정하고 둔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경찰에 다 손을 써놨으니 신고해도 안 올 거다라는 말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실제로 지하 주차장에서 10여 분간 사투를 벌이는 동안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 정말 끝이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구독자는 98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축하받지 못할 100만 구독자가 된 것 같아 슬프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쉽게 망치려 했는지 그저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현재 상태는 복시 증상과 안구 함몰, 오른쪽 눈의 시력 저하 및 청력 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이브 방송을 켠 이유는 언젠가는 다시 복귀해야 하고 크리에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사건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면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사건 직후 구속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위협을 했다고 전해져 추가적인 범죄가 더 드러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그 어떤 관용도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라며,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수탁님에게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